자,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금 참 이상합니다. 저 기저에서 이 수구의 정점과 어떤 정권의 핵심에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만원 씨가 뭐라고 그랬죠 또? 네, 제2의 5.18 반란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자, 계속.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새누리당 최고가 배후에 종북이 있다든가. 네. 뭐 계속 이 수구와 청와대 이 사이에 있는 이런 친정권적인 스피커들 그리고 뭐 정보 사이드에서 계속 뭔가 불안한 기운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눈물도 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네. 정부욕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다이빙 벨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구조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나갔는데 돌아온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죠. 사실이라면.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과 SNS에 계속 이 시비를 거는 그 달걀 세력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보시고 이 동영상 널리 좀 유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현장 사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벨이 들어가도 돼요? 예, 그건 지금 회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 그래서 최 박사 아마 전화 인사를 될 겁니다. 최혁진 박사? 예, 그래서 최 박사 각 지금 일반인을 좀 활용하는 뭐가 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보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가지고 출발시키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좀 문제가 좀 많아갖고 이제 뭐 가도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 바지선을 설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네. 단, 기존의 바지선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위해 요소나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만 서로 피해서 잘 협력이 된다고 그러면, 해경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경 쪽에서는 이렇게, 알파 쪽에 작업을 해도 그런 장애 요소만 없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진행을 해도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그쪽에서 이렇게 오케이를 했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떨어지면 출발합니다. 예. 돌아가래요? 저 천진난만한 표정 보셨죠? 이정인 대표. 그 밤 11시,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12시 33분까지 11시간을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11시간을 기다려서 정말 힘겹게 최종적으로 승인 허가를 받은 겁니다. 바지선 떠나도 좋다. 아이처럼 너무나 웃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라는 것인데. 밤새도록 11시간 동안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졸았어요. 10시간 동안 계속 저희가 카메라 2대 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네. 저희는 우리 꼭 아이 데리고 나오자고. 그래서 11시간 동안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자기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손 잡고 나오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저 허락을 받았을 때 저렇게 뛸 듯이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한테 3시간을 바지선은 또 속도가 늦어요. 네. 통통 바지선을 타고 3시간 넘게 가가지고 도착해서 허탈하게 돌아왔을 때 정말 마지막 저희 가지고 있던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네. 도움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방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해드렸어요. 또 불편하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피해자 대표분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 들으셨죠?
해경도 기술력을, 다이빙 벨의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살인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면서 안 넣었으니까. 네. 해외 조난 역사를 보면요, 거의 한 80년 전부터 계속 저런 사고가, 뭐 80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 5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네. 저런 침몰 사고가 나면 저런 유사한 걸 다 넣어서 끄집어냈어요. 네.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VCR을 더 추가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부상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950명의 전문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나요? 아니죠. 여기 중턱까지 갔다가 또 힘들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그 공격 캠프를 차려야 되겠습니까? 바닥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죠. 찾아야죠. 에베레스트산 정상 바로 아래다가 그냥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베이스 캠프, 공격 캠프를 차려야죠. 이게 바로 다이빙 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리 갔다 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쉬면서. 그냥 계속 갔다가 돌아오느라고 창문을 깨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안으로 쑥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산 사람 찾아올게요. 그게 구조잖아요, 구조. 시체 인양이 아니라. 자, 그런 요지입니다. 자, 두 가지 VCR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늙은 세계적 수준의 잠수부. 그리고 그날이, 그저께 왔을 때 바로 그 날이 알파 잠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그 회사를 24년째 운영했던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답니다. 그날 빚내서 온 거예요, 이분이. 살리고 싶었다. 늙은 잠수부의 눈물.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철수하는 거예요? 네, 쳤어요. 뭐 해경이나 구조당국 쪽에서 좀 더 기다려달라, 뭐 다시 좀 투입 쪽으로 요청하는 그런 거 없었나요? 얘기 따로 못 들었어요. 전혀요? 근데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가야죠. 자, 이게 바로 다이빙 벨 세트인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이 다이빙 벨이고요. 요게 함께 연동하는 1톤짜리 추입니다. 무게추. 그리고 요게 이쪽에 전력을 제공하는 발전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빙 벨인데요. 간단합니다. 드럼통을 거꾸로 이렇게 놓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바로 압축 공기를 통해서 에어 포켓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자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수 요원들이 앉아서 해저 특정 지점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내부에 이 정도까지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벗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냥 편히 쉴 수 있고요. 바로 사고 지점 위치까지 이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선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이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는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 이 대표 측의 설명에 따르면 벌써 남해 쪽에서 3번 정도 실전에 투입된 바 있는 그런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야지. 힘들어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가 방해가 되잖아요. 거기 기존 그 쳐 있는 거에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쳐 있는 그 바지, 우리 바지가 저기다 이거를 운영하려고 세팅을 하면 줄이 싸워서 줄이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막 하고. 끊어지려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던데.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알잖아요. 그런 거. 다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바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안 끊어지게 또 놓으면 되지. 그건 안 끊어지고 이건 끊어지고. 이거는 또 선체에다 바짝 이렇게 놔야 되니까, 왜냐면 배를 운영하려면은 크레인이 바짝 이렇게 놔야 되니까 이거는 끊어질 수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네. 10분 동안 들어가서 15분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벨 시스템 그 장치가 거기에 세팅이 되면 방해가 돼요.
아니, 마음에 없는 말씀 마시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일에 방해가 돼. 에? 이게 설령 세팅이 돼서, 한번 세팅이 되면, 1시간, 다이버가 들어가서 둘이, 1시간 동안 아무 호흡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이 조류가 세더라도 그 암흑 속을 헤쳐가면서 촬영을 하고 통화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어떤 그 자세한 그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비라도 10분, 15분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못했어요.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를 바랍니다. 근데 생존자를 사실 찾고 싶은 마음에 이제 다이빙 벨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것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왔던 거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생존자가 있다면 그냥 창문 옆에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처음부터 에어포켓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속까지 쫙 해서 갔었어야지. 그죠? 예. 근데 지금 수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습도 중요하지만 아니 수습이라는 거는 나중 얘기고 원래 이게 구조 작업이잖아. 아직도 구조 작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조 작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처음서부터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에어포켓이 지금도 남아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에어포켓이 어디에든지 있어요. 어떤 형태든 에어포켓은 있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남아 있다라는 그거는 내가 단정져서 얘기를 못 해요. 에어포켓에 남아 있는 사람 구출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며칠 만에. 시간으로 물론 이거하고 경우는 틀리지만 어차피 배가 뒤집혀서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을 27시간 그전에 뭐 천안함 때는 내가 27시간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걸 72시간이라고 잘못 듣고 내가 72시간이라고 잘못 얘기했구나. 근데 27시간 만에 이제 구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나와서 뭐 기진맥진 힘들었겠지만 나와서 뭐 거의 뭐 쓰러지고 뭐 죽을 정도로 막 이런 정도로 탈진해 있진 않았어요. 나와서 담배 하나 주십시오라고 담배를 달라고 그럴 정도의 어떤 판단력과 이런 게 있었을 정도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같으면 우리가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잖아요. 잘 정부에서 하잖아요. 정부에서. 자, 지금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네. 한 말씀만 남기고 가세요. 그럼. 막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개 같아. 에?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개 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한 명의 생존자 이름도 저희는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은 구조작전이지만 수장된 우리의 희망은 단 한 명의 이름으로도 건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5일 만에 6일 되는 날 할 수 없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이빙 벨 또는 다른 이름의 시도들이 이어졌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항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팽목항 항구에는 희망을 위한 어떠한 수단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줄기차게 그냥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셨죠. 1시간 동안 구할 수 있는 장비인데, 10분, 15분 활동하는 그 해경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할까요, 진짜? 해경 측도 저게 그렇게 고가가 아닙니다. 270억 하는 것들도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저분이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만들어서 3번 정도 써먹었어요, 벌써. 고물이에요, 벌써. 저거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 쓰려고 가져온 겁니다, 멀리서. 근데 인천에서 가져왔어요, 그것도. 근데
지금도 에어 포켓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말씀은.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아이들이 세숫대야 뒤집어서 이렇게 놀 때도 아래 그 조그만 세숫대야 안에도 에어 포켓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뻥꿀 하고 이렇게 거품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큰 배입니다. 큰 배, 6,500톤인가 하는 큰 배인데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의 요만큼만 공간이 있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천안함의 진실이라고 하는 네. 그때 그랬었죠. 천안함 관련된 영화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진실을 말했다가 사실 완전히 찍힌 사람이죠, 저분은. 근데 제가 그 사고 지점까지 가는 바지선. 안에서 네.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차피 물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는 산답니다. 근데 할 말은 해야 됐기에 했대요. 천안함 진실 꼭 영화 보십시오. 그 영화에서 가장 멋있게 나오는 분도 저분이고 가장 큰 진실을 이야기한 분도 저분입니다. 자, 저희도 거의 23시간 동안 모든 과정을 2대 카메라로 나눠 찍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근사한 다큐, 해상 다큐 선물해 드릴게요. 아마도 그런 천안함의 진실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네. 이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 건을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네.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장비에는. 그래서 그 다이빙 벨 안에서 네. 밖과 얘기할 수 있고 영상이 위로 올라갑니다. 실시간으로. 그 어떤 영상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또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빙 벨이 이런 그 천안함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이 정권의 아주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본 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빙 벨 하나의 시도 아니겠습니까? 좋으면 쓰면 되고,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빙 벨 그래 쓰게 했어. 근데 이종인 씨 입장에서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만약에 그렇죠. 자기가 이 반대로 무릅쓰고 해경이 해경이 열어줬어. 바지선 설치해서 내려가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건졌어. 그러면 이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부담 따위 생각 안 하고 사람 구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해경이고 제가 만약에 청와대면 아무것도 꿀릴 게 없으면 들어가. 그 대신 너 못 가져오면 너 죽어. 이렇게 할 거, 못 구하면 죽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이랬을까? 자,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다 유속에 밀려서 떠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추가 2톤짜리잖아요. 예. 2톤. 2톤이 어디서 작용하는 거예요? 밑에서. 아래서 끌어주는 거예요? 여기 거는 데가 있잖아. 이거는 몇 톤이에요? 3톤. 3톤짜리를 2톤짜리 추가 아래서 끌어주는군요. 그 대신 이제 요게 공기가 이제 채워지니까 한 2톤 정도, 2톤, 거의 2톤 가까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지만 물 속에서의 어떤 그 부피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한 3톤의 무게는 버티고 있는 게 이 부피에. 그리고 부피라고 그래봐야 면적 받을 게 이 원통밖에 없어요. 밑에 구조물은 거의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많은 지금 질문이 이게 유속에 그렇게 약합니까 하는 건데 아니죠. 물론 저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제 구조 당국 쪽에서 계속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속이 약하다고. 그런데 2톤짜리가 3톤짜리를 아래서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유속이 강하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이 그래도 유속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생명줄이죠. 네. 생명줄 라인을 옆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고정을 한다면서요? 그죠. 네, 그러면 요렇게 이 그 생명줄이 있으면 자. 네네. 그냥 있어. 네.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가 네, 줄을 밑에다가 어느 구조물에다 이 와이어를 해놓고 네.
저걸 이렇게 걸어서 같이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예. 달리고 그러니까 밀려봐야 이 정도지. 네. 사람이 뭐 어떤 그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갖고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그 무슨 명예회장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이 이거 와서 봤어 그 사람이? 그 대한민국 해경에서는 그 소명 자료를 냈는데 이게 2인승 1회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자리가 4개 있던데. 대한민국 해경은 다 돼지 새끼만 있어? 여기 2명만 타게? 저 100kg 되는 사람 몸무게 큰 이 다이빙 하는 사람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대비해서 3사람이 편하게 물 밖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의자가 4개 있는데요. 3개. 하나, 둘, 3개. 3개군요. 120도. 예. 다리 벌리고 편하게 앉아. 자,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은 한 4명까지 이렇게 이만큼 잠기지만 서서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서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만들어갖고 이거 여기 쓰려고 내가 와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대, 저 2000년, 그래서 3번째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네. 지금 실전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다라는 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놈이, 지적도 있어요. 어떤 놈이 그러냐고. 지금 오래된 사실 고물이죠, 고물. 여러 번 사용하신 3번. 3번. 예, 그것도 84m, 89m, 100m 똑같은 남해안에서 그 감압을 하다 보면 감압을 하다 보면 조류가 세져요. 그러면 만약에 줄에 매달려서 감압을 하면 결국은 잠수병에 걸리든지 쓸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거든. 그럼 무게 중심이 있는 곳에서 감압을 해야겠군요. 아니. 안정적으로. 이거는 그냥 매달려서 했어요. 그냥. 그런데도 하자 없이 했어. 3번이나 썼던 거야. 네, 마지막으로 4번째로 가장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많이 공격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큰 게 어떻게 선실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니, 이게 멍청한 놈들이지. 멍청한 놈들이지. 이게 선실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하기 위한 장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제 선실 내부로 들어간다고 그랬냐고. 그 말한 사람 참 멍청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입구까지만, 선실 입구까지. 입구까지만, 그 출입구가 선실이 됐든 복도가 됐든 출입구까지만 수직으로 이동을 할 때 가장 그 수직 거리에서 문제되는 게 유속이에요. 유속이 많음으로써 그 수온이 차니까 다이버들이 더 많이 이제 체온 손실이 오는 거야.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 들어가서 그 선실로 가는 거지. 이거 갖고 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 지금까지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공격되고 있는 4가지 주요 공격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공격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두려운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이 작업 방법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를 원치 않는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는데 방송이나 뭐 일부 저기에서는 그걸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해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해서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아마도 천안함 사태의 경우에서도 진실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감추려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 쪽에 보여주면 안 되는, 접근시키면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글쎄, 거기 내가 봐서는 안 될 거 그게 아니고, 이 작업 결과의 차이. 우리가 들어가서 40분이고 1시간이고 들어가서 그 미로를 찾아가서 그걸 중계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CCTV로? CCTV로 뭐, 그런 저런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전혀 공개하거나 투명하게 한 적이 없죠. 그러면은 이 주최 측이라는 건 결국 정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나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양청에서 이거는 주관한다, 이 구조 작업은. 그렇게 허락을 한 사람이 그 바로 위에 어떤 그 조직인지 아니면 이 어떤 청와대까지 탑이 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큰 벌을 받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4가지 보수 언론에 의해서 공격되고 있는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저는 감히 현장에서 지정일관 취재한 기자로서 이것은 오보가 아니다. 오보라면 의도적인 오보다. 다시 말하면 조작이다. 그렇다면 그 조작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법에 질린 국민들이 혹시 알지 모르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반영이 아닌가 확신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국가고 국민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벌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 인생을 부정당한 건 아니냐, 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자, 지금 현재 11시 기준으로 저희가 적어왔습니다. 가장 최근 실종자, 사망자 상황인데요. 탑승자가 476명. 요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외국인이 좀 추가로 나와서. 구조자가 174명.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구조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탈출. 셀프 구조자들. 탈출자가 174명이고, 이게 성적표입니다. 이번 성적표에 실종 181명, 사망 121명. 한 사람도 아직 못 살리고 있는 거죠. 밤 11시 기준 가장 최근 거 알려드렸고요. 사망자의 카운트가 원래 구조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